퇴직금 다 날리고도 아버지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새벽 4시 거실. 핸드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자동이체 실패. 잔액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예상 잔액은 800만 원. 실제 잔액은 230만 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식탁 위에는 펼쳐진 계약서, 희토류 전략 광물 투자 안내서, 그 위에 놓인 안경, 렌즈의 통장 숫자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0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퇴직 마지막 날까지 회사 격리 부장으로 있으면서 회사 돈뿐만 아니라 제 돈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매달 급여 지급일이면 새벽부터 출근해서 계좌를 확인했고 결산 시즌이면 밤을 새워 장부를 마쳤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집 대출 상환, 노후 준비 적금. 빠진 항목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가끔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아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아껴야 나중이 편해. 첫째 아들 민수가 대학 들어갈 때, 둘째 딸 지은이가 임용고시 준비할 때, 저는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돈 걱정을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학원비든 책값이든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통장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야근 수당을 모았고 명절 보너스를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 40년의 증명이었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찍힌 날 저는 한참을 그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쉴 수 있겠지. 계획도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안전하게 예금, 일부는 안정적인 수익형 투자, 국민연금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 저는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훈이 형은 준비 확실히 했네. 부럽다. 저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나는 잘했다고. 제대로 준비했다고. 2025년 3월 퇴직 직후였습니다. 회사 생활이 끝나고 처음 맞는 아침. 시계를 보니 6시.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6시에 일어났던 습관. 하지만 출근할 곳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수준. 화면에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기자가 말했습니다. 은퇴 가구 절반 이상이 생활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다음 뉴스.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제자리.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은퇴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채널도 비슷한 뉴스. 초고령 사회, 노인 빈곤, 노후 파산. 불안했습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은행 금리를 계산해 봤습니다. 연 3%, 3억 5천만 원을 넣으면 1년에 1,050만 원, 한 달에 87만 5천 원 정도,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 합쳐도
월 187만 원 정도. 생활비로는 빠듯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 이동철.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성훈아, 잘 지내지? 퇴직했다며 축하한다.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고 나서 동철이가 말했습니다. 성훈아, 요즘 희토류 투자 알아?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희토류가 뭐야? 동철이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희토류라는 게 있어. 핵심 광물이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데 필수적이야.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요즘 수출 제한을 걸고 있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그래서 각국 정부가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산업은행, 자원공사 같은 국가기관이 직접 투자하고 있어.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국가기관이 투자한다고? 동철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작년에 투자했는데 괜찮더라. 월 배당도 나오고. 너도 관심 있으면 자료 보내줄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봐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국가기관이 투자한다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틀 후 우편이 왔습니다. 희토류 전략 광물 투자 안내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60페이지가 넘는 자료. 표지에는 반짝이는 광물 사진, 부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안정적 수익의 기회. 저는 하루 종일 자료를 읽었습니다. 경리 출신답게 숫자부터 봤습니다. 투자 기간 5년, 연 평균 수익률 8에서 12% 예상, 중도 해지 가능하되 수수료 3% 부과,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시장 분석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률, 반도체 수요 증가, 희토류 가격 추이 그래프, 정부 정책 자료 링크도 있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핵심 광물 확보 전략, 2024억 원 투입, 자원공사 중심으로 추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니 믿을 만하겠지. 다음 날 같은 회사 동기이면서 고등학교 동창인 박주임을 만났습니다. 동창의 모임이었습니다. 주임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성훈아, 퇴직금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투자도 좀 알아보고 있어. 주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은행에 넣었어. 귀찮고 복잡한 거 싫어서. 3%라도 안전하잖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불지. 3%로 뭐 하겠어. 물가 오르는 거 따라가지도 못해. 주임이는 늘 그랬습니다. 소극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래서 넌 평생 만년과장으로 끝난 거야. 나는 달라. 나는 계획적이고 똑똑하게 준비한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투자 하나 알아봤어. 희토리라는 거야. 국가기관도 투자하고 있어. 안정적이래. 아내가 물었습니다. 위험하지는 않아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료 다 봤어. 괜찮아. 그리고 나 격리 40년 했잖아. 숫자는 볼 줄 알아.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여보가 하는 일은 다 믿는다는 표정.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음 날 투자사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3억 5천만 원 중 절반은 안전하게 예금. 나머지 절반 중에서 일부를 투자. 1억 5천만 원 정도면 적당하겠지. 계약서가 택배로 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 저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해지 조건.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쓰인 문구.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변동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위험은 있지. 하지만 국가기관도 투자하는데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만하지.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택배기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니까. 숫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매달 25일 통장에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100만 원. 최대 12%보다는 많지 않았지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역시 잘 선택했어. 주임이가 은행 금리로 받는 돈보다 훨씬 많잖아.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투자한 거 잘 돌아가고 있어. 매달 돈 들어와.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여보가 알아서 잘하네요.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달, 25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여러 번 새로 고침했습니다. 혹시 늦어지는 건가? 27일이 됐습니다. 여전히 입금 없음. 저는 이동철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철아, 너는 배당 잘 들어와? 동철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성훈아, 나도 이번 달 조금 늦더라. 광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 중이래. 투자사에서 문자 왔어. 곧 회복된대.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렇구나. 일시적인 거구나. 29일 드디어 입금이 됐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달랐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75만 원. 저는 투자사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12조를 확인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12조. 배당금은 시장 수익률에 연동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도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배당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5달째 배당금 50만 원, 6달째 30만 원. 저는 밤마다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히토류 가격 검색.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히토류 수출 제한 완화 조짐.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투자한 거 괜찮아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장기로 보는 거니까. 일시적인 거야.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걱정하는 눈빛. 저는 밤마다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투자 설명서도 다시 읽었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으며 처음엔 보이지 않았던 문장들, 아니, 보지 않았던 문장들. 그땐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1년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배당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통장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철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철아, 배당 중단됐는데 너는 어때? 답장이 없었습니다. 투자사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담 대기가 많아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시장 상황으로 인해
현재 배당이 어렵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재개됩니까?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원금은요? 원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상담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원금 회수는 만기 이후 가능합니다. 만기가 언제죠?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4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동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성훈아, 이럴 때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해. 지금은 수익률이 낮지만 언젠가 반등을 하면 넌 저가에 매수를 하는 거니까 한번 터지기만 하면 진짜 투자 졸업이다. 나도 남아있던 내 자본 다 넣었어. 너도 좀 이럴 때 과감해져야 돈 벌 수 있어. 성우는 그 말을 믿고 예금의 대부분을 지난 6개월 동안 쏟아부었습니다. 예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25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 한 달 고정 지출 생활비 2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예약을 해뒀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죄송한데 예약 취소할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로 변경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취소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나아지겠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3개, 우유 하나. 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끌고 돌았습니다. 고기 코너를 지나쳤습니다. 생선 코너도 지나쳤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멈췄습니다. 당근, 양파, 감자. 필요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장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감자 한 봉지를 다시 선반에 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아내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다는 걸. 첫째 아들 민수가 일요일에 왔습니다. 밥 먹으러 온 거였습니다. 아내가 차려놓은 상, 반찬이 4가지, 예전엔 6가지였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은퇴 생활 어때요? 편하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편하지. 아침에 늦잠도 자고 할 일도 없고. 민수가 웃었습니다. 부럽네요, 아버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든 소리, 고른 숨소리.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딸 지은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애 학원비가 좀 올랐는데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 합쳐서 60만 원 정도예요. 이번 달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통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잔액 180만 원.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다음 달에 보내줄게.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아빠, 괜찮아요. 천천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딸에게 도움을 요청받았는데 바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이들 앞에서 당당했던 제가. 저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부터 반찬이 줄었습니다. 고기가 사라졌습니다. 생선도 사라졌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와 나물.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는 것 같으니 간단하게 먹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창의 날이었습니다. 1년에 2번 만나는 모임. 박주임도 나왔습니다. 주임이가 물었습니다. 성훈아, 너 투자한 거 어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어. 주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은행에 뒀더니 편해. 이자 적어도 불안하진 않더라. 매달 정확하게 들어오잖아. 저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주임이 방식도 좋지. 하지만 귀갓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하철 안,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터널,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160만 원. 문제는 한꺼번에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우편함에 등기우편 하나. 발신자는 투자사. 두껍지 않은 봉투. 하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사업 구조 조정으로 인한 조기 청산 안내. 시장 악화로 인해 투자 사업을 조기 종료합니다. 원금 회수율 10%.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이 3천만 원이 되어 돌아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에 갔습니다. 환급금을 받으러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히토류 투자 환급이시죠? 계좌 이체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직원이 금액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 맞으시죠? 그 순간 뒤쪽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3천만 원. 그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아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 실패, 손실. 저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고객님,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체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통장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3,500만 원. 구멍난 예금 잔액을 메꾸기 위해 남몰래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쓰지도 않고 모았던 500만 원과 합친 금액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40년 중 90%가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 알림. 딸 지은. 아빠 생신 다음 주인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들 민수. 고기 먹으러 갈까요? 아내. 여보 좋아하는 갈비 어때요? 저는 핸드폰을 열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마지막 페이지. 작은 글씨로 쓰인 문구들.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 구조 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처음 서명할 때도, 배당을 받을 때도, 배당이 줄어들 때도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경력 40년의 격리 부장이었던 사람이 이 문장 하나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겹쳐 보였습니다.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결국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와 지은이가 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계약서도 꺼냈습니다. 말문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투자를 잘못했다. 퇴직금을 희토류 투자에 넣었는데 사업이 망해서 10%만 돌아왔다. 지금 남은 돈은 3,500만 원 정도다. 아버지가 잘못 판단했다. 민수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주식으로 1,000만 원 날렸어요. 작년에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상여금 다 날렸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다시 모으면 되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거 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기 당한 것도 아니고. 투자가 그런 거죠 뭐. 우리가 도울게요. 제가 이번 달부터 생활비 좀 보내드릴게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건강하면 됐어요. 돈은 또 모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을 때도 가난했잖아요. 그때도 잘 살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한숨을 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화 안 나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화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보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노후 준비하려고 한 거잖아요.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지.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달 후 지역 상인회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자원봉사 회계 담당자 모집, 주 2회, 무보수, 간단한 장부 정리. 저는 그 공고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봉사 하나 해볼까 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죠. 집에만 계시니까 심심하셨죠? 상인의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2층 건물 1층 한 칸. 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선생님, 경력이 대단하시네요. 격리 업무 40년이라니.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에요. 저는 오래된 장부를 받았습니다. 수기로 쓴 장부. 숫자가 엉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영수증을 정리했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상인회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장부가 말끔해졌어요. 이제 정산할 때 편하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채웠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지만 그 말이 더 값졌습니다. 몇 달 후,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지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어르신들 대상으로 재정관리 강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상인회 회장님한테 추천받았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무슨 강의를, 망한 사람이 뭘 가르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복지관에서 강의 제안이 왔는데 자신이 없어요. 제가 투자 실패한 사람인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첫 강의 날, 복지관 소강당, 어르신 20여 명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훈입니다. 40년 동안 격리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노후 재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몽땅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희토류 투자라는 걸 했습니다. 국가기관도 투자한다는 말에 믿었습니다. 계약서를 받지만 작은 글씨는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격리 40년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숫자를 다루는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제 돈 앞에서는 아마추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작은 글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원금 보장이라는 말과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 실패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우는 열심히 설명하고 또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강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전화 받았어요. 투자 권유요. 근데 어제 강의 듣고 계약서 다시 봤어요. 작은 글씨에 원금 보장 안 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봄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복지관에서 월 2번 강의를 합니다. 상인의 회계 봉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합니다.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아들 민수가 매달 50만 원을 보내줍니다. 딸 지은이가 30만 원을 보내줍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키울 때 더 많이 쓰셨잖아요. 어느 날 동철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성훈아, 오랜만이다. 미안해. 그때 연락 못했다. 나도 많이 잃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동철아. 내 잘못은 아니잖아. 우리 한번 만나자. 동철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밥이나 한번 먹자.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동철이도 많이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오늘도 복지관에 갑니다. 강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칠판에 적습니다. 계약서 확인 체크리스트. 첫 번째, 작은 글씨까지 읽으십시오. 두 번째, 원금 보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의심이 들면 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메모를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그때처럼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복지관 강의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